근데 올해도 일반고에 1.2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1차 합격자. 2배수인데. 그죠? 연대도 요번에 제가 작년에 11대 1이었는데 올해 얼마가 됐죠? 14대 1이 됐잖아요. 14대 1이 돼갖고 더더욱이나 거기는 과거 영재고생들이 거의 지금 문제 많이 뽑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입시 끝나고 나면 학생부 정리도 끝날 것 같아서 1차 먼저 하고 2차 하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의예과 및 그 스카이등 주요대 합격자 내신 등급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의 특징 및 합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의 평가 관점은 어떻는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합격자들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합격을 위한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학생부 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타난 특징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내년부터는 뭐죠? 고교학점 제공, 그 다음에 이제 내신 5등급 제공 이런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 영향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뭐 100%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수 과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1.9, 2.0까지 의대에 합격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죠? 가천대도 지금 이제 발표가 됐죠. 가천대도 1단계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의 합격자 내신이 일반고 내신은 1.4부터 시작을 해요. 오히려 1.4, 1.5, 1.8 이렇게 1.9까지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제 아주대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럼 이제 아주대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이제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발표일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런데도 아주대 같은 경우도 가천대와 같은 이런 걸 갖고 있죠. 사실 요번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도 요번에 서울대가 일반 전형이 사상 최고였잖아요. 16대 1이었거든요. 근데 2배수 뽑잖아요. 일반 전형에요. 근데 올해도 일반고에 1.2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1차 합격자. 2배수인데. 그죠? 연대도 요번에 제가 작년에 11대 1이었는데 올해 얼마가 됐죠? 14대 1이 됐잖아요. 14대 1이 돼갖고 더더욱이나 거기는 과거 영재고생들이 거의 지금 문제 많이 뽑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고가 쉽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올해 경쟁률도 많이 높아졌고. 근데 올해 저희 합격한 학생 중에 일반고 1.2등급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뭐죠? 내신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고 1.2등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천대나 이런 데에서 일반고 1.9등급이 합격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뭐다? 이수 과목이 절대적인 이수 과목. 이수 과목이 안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 이수 과목이 나름대로 내가 물투와 또 생투하고 고급 과목들 이수하고 이런 학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 이제 이수 과목을 얘기할 때 제가 평가할 때 이수 과목이 좋은 학교가 청심국제고죠. 청심국제고가 좋아요. 그러니까 청심국제고의 이수 과목이 거의 AP 과목들 많죠. 그러니까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이수 과목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1.8등급인데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됐죠. 그렇죠? 이따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3년 동안 준비했던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절대적인 것은 뭐다? 이수 과목이었다. 그죠? 그리고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다. 그거는 뭐냐면 고교학점제하고 내신 5등급제에 맞춰서 이제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강남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였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강남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 중에서 2.3등급이 이제 고대 궤적으로 붙은 학생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강남의 일반고에 2.6등급이 고대 보건환경융합과학의 고대 궤적. 궤적은 어디죠? 66%가 과거 영재고예요. 일반고 비율은 10몇 %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강남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한계가 있잖아요. 고급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랑 이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좋았죠.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절대적이지 않았다. 근데 뭐 서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의예과 및 스카이등 주요대 합격자 내신 등급 보면 저희가 빅5 의예과 1차에 지금 55명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 제가 한 20명 넘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됐으니까 그래도 한 50%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연대 의예과가 7명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 의예과가 이제 9명 됐고, 성균관대 의예과가 11명 됐고, 울산대 의예과가 18명 이렇게 1차 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근데 이제 빅5 의예과 유학을 해보면 빅5 의예과 1단계 내신은 일반고 1.0등급에서 1.2등급, 빅5입니다. 빅5는 1.2등급 때까지 다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는 1.2등급에서 1.4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지역인재만 일반고에 어디냐면 했고, 그러니까 지역인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뽑다 보니까 1.4등급 때까지 합격을 해요. 이것도 근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울산대 지역인재 최저가 1.44였는데 그것이 거기에는 자사고 아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4등급 때까지 일반고 합격을 했고, 특목고 자사고는 저희 기준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특목고 자사고는 1.8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요. 수도권 의예과를 갖다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 의예과 1단계 내신은 일반고 2.0까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2.6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약학과는 일반고 2.9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이제 3.1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죠. 약학과는. 일반학과를 보면은 일반고는 서울대 2.1등급 때까지. 서울대 그 첨단융합학과이죠. 첨단융합학과가 일반고 2.1등급 때까지 갔고, 아까 이제 고대 2.6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 카이스트도 일반고 2.0등급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강남에 있는 일반고에 1.77등급이 서울대가 아니죠. 카이스트 됐는데, 올해는 일반고 2.0등급 때까지 카이스트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서울대는 3등급 중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고려대는 4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했죠. 요게 이제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 합격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죠?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고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고 하면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방 일반고는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지방 일반고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일반고 어디까지 됐죠? 일반고 1.2등급,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에서 1.2등급이 때가 얼마가 됐죠? 2명이나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일반고에 대한 부분들이 그 1.0등급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고, 요건 이제 이건 강남 아이들이겠죠. 그죠? 강남 아이들이 이제 일반고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국제고 1.8등급은 청신국제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신국제고에서 1.8등급 이제 합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10명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균형을 보더라도, 그냥 작년에 70%까지 1.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등급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를 보더라도, 연세대학교도 보면 이제 약학과만 1.4등급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대 같은 경우가 사실 서울대보다 내신이 더 높죠. 작년에도 50%까지 1.12였고, 70%까지 1.18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1.1등급 때도 일반고에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우 수형에 일반고 1.2등급 때. 작년에도 저희가 1.22등급인 아이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다시 1등 후반대예요. 1등 후반대인 학생이 이제 이렇게 연대 1단계 붙었고요. 카톨릭대를 보면은, 카톨릭대는 다 1.0등급부터 이렇게 이제 1.1등급 때까지 쭉 합격을 했죠. 카톨릭대는. 근데 카톨릭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은 조금 다르죠. 강남은 1.2등급 대가 일부 되긴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 나머지에서 1.2등급 대 지방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뽑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 지역에 가서 저희가 관리한 학생이 1.2등급 대였는데, 카톨릭 대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 넣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입학수장한테 얘기하셨겠죠. 입학박람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부산에도 좋은 의대가 있는데 뭐하러 카톨릭대 의대 오시려고 하시냐고. 그거 이제 거의 안 뽑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뽑힌 애들 보면 다 1.0, 1.1등급대. 이런 아이들만 뽑혔겠죠. 근데 이제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신 400명 전후거든요. 그 400명 전후 중에서 올해도 395명 지원했죠. 근데 이제 1단계 뽑히는 인원이 이제 25명의 4배수니까 1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예요. 한 70명 정도 돼요. 7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충원 인원이 24명이었고, 작년에는 충원 인원이 19명이었죠. 그럼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44명 되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49번까지 된 거죠. 44번까지 되고 49번까지 됐다는 얘기는 70명 중에 44번, 70명 중에 49번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70% 가까이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죠. 카톨릭대를 갖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놓고, 왜? 서울대 지역균형과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면접일이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넣죠? 서울대를 일반으로 놓고, 이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고, 이제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죠. 울산대도 보면은, 사실 지역인재에서는, 지역인재 보면 어떻죠? 1.3, 1.44, 1.4가 2명대가 있죠. 이렇게. 그죠? 지역인재에서. 근데 이제 울산대 보면은 일반고에서 잠재 역량은 이제 학종 일반인 거거든요. 그 학종 일반이 올해부터 명칭이 이제 잠재 역량으로 바뀌었는데, 잠재 역량 보면 1.2등급대가 몇 명이나 있죠. 이렇게 3명이나 있죠. 그죠?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잠재 역량, 학종 일반에선 작년 최저가 1.29였거든요. 그 작년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었는데, 일반고였는데, 올해도 1.2등급대인 학생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역량에는 이제 국제고인 학생이 또 울산대에도 붙었죠. 이렇게. 그렇죠? 1.8등급대인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격자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18명도 합격을 했고, 성균관대가 이제 올해 사실 굉장히 핫했죠.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수도권 쪽에 있으면서 인원도 2배 늘었고, 울산대와 성균관대가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이제 성균관대가 더욱더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죠? 그러니까 광역자사고는 1.2, 1.4등급대인 학생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요번에 1.2등급, 1.2등급대 이렇게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작년보다 높아요. 작년에는 일반고에서 1.1등급대까지만 됐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50명에 얼마였죠? 5배수였으니까 작년에는 125명이었고, 올해는 50명에 4배수였으니까 200명이죠. 그러니까 1단계가 75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75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도 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다? 합격자가 일반고 1.2등급대까지 갔다. 광역자사고는 1.4등급대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5 의예과 이예 대학 보면은 이제 고대가 이제 국제고 1.8등급 이 학생이 또 붙었고, 그다음 과학고 2.2등급인 학생이 붙었고요. 그렇죠? 1.8등급이 이제 국제고 붙었고, 2.2등급이 과학고에서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보면 이제 경희대가 이제 1.2등급이 일반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가 1.6등급, 경희대 그 다음에 이제 1.0등급, 1.2, 1.6 이렇게 붙었죠. 중앙대는 광역자사고 1.9등급대인 학생이 붙었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됐어요. 예, 부모님들이 이제 최종 합격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갖고 다 파악된 인원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천대를 보시면, 가천대가 보면 어땠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 보면은 어디부터 합격을 했다고요? 그렇죠? 1.4등급부터 일반고에서 합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아예 학교 설명에서 또 얘기를 했죠. 55%가 일반고고 45%가 특목고 자사고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선 2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신 안 본다. 대신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상황을 본다.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일반고 1.4등급대인 학생이 2명 있었고, 다 지방 일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근데 1.8, 1.5의 일반고, 지방 일반고, 1.8등급 다 일반고 애들인 거죠. 그죠? 거의 2등급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광역자사고가 어디 2.4, 2.6등급인 학생이 이제 광역자사고인 학생이 합격, 전국단위 자사고 2.4등급인 학생이 붙었고요. 인하대도 이제 국제고 1.8등급, 지방 일반고 1.1등급 이렇게 붙었고요. 근데 단국대도 보면은 이제 단국대가
일반고 1.2등급대 됐고, 지방일반고 1.4등급, 광역자사고 1.6등급대 정도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충남대 뭐 등등등 이렇게 되지 않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림대도 보시면 한림대도 어쨌든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반고는 1.2등급대까지 뽑히거든요. 근데 올해 1.3등급대까지 이렇게 뽑혔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사고는 어디까지? 1.7등급대까지 이렇게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지역인재 교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북대 지역인재, 경북대는 저희가 대구 경북에는 다 붙였어요. 근데 지역인재니까. 근데 일반은 1단계가 없어요. 일괄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될 때 나오는데 보면 경북대가 사실 이제 가천대, 아주대와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 애들 자사고 아이들의 2등급대인 학생들은 다 어디 넣죠? 주로 이제 경북대 학종 일반을 많이 넣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일괄이니까 이제 아마 12월 15일 날 발표될 때 일괄적으로 발표될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지원시킨 학생들은 다 붙었거든요. 근데 내신 분포를 보면 어떻죠? 그쵸? 일반고에서 어디까지 됐죠? 일반고 1.9등급대까지 되고, 일반고 1.7등급대 되고, 그죠? 경북대 지역인재가 이렇게 됐죠. 근데 계명대에서 다른 데는 보지 마시고, 계명대에서 면접형 보시면요. 계명대 면접형 보면 일반 학생들 넣는 거죠. 근데 일반고 어디까지 됐죠? 1.9등급.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 데가, 전국 단위에서 넣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일반고 면접형 같은 건데, 면접형은 어디였죠? 1.9등급대까지 됐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대구카도 이건 지역인재니까 넘어가고요. 동국대도 지역인재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지역인재니까 넘어가고요. 부산대도 지역인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죠? 이게 아까 제가 앞에 서머리에서 드렸듯이 메이저 의대 같은 1.2등급대까지 됐고, 수도권 의대는 1.3등급대, 1.4등급대.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비교과를 많이 보는 가천대나 이런 데는 1.9나 거의 2등급에 가까운 학생들까지 다 붙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 인원이 늘었냐? 사실 는 데가 어디밖에 없죠. 성균관대 의대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물론 가천대나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선 성균관대가 늘었고 울산대는 늘었고 하지만 이제 서울대나 그다음에 연대나 이런 데는 안 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합격자 그 내신 분포를 보면은 작년과 별 다를 게 없죠. 그죠?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이 얘기는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1.9에서도 합격한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지역인재도 그렇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의 입시 어떤 입시 정책의 흐름에 따른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치대나 이렇게 1.0, 뭐 1.3, 1.3 이렇게 됐고요. 뭐 이렇게. 심지어 경북대 지역인재 종합시의과는 2.9도 된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북대 일반도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인데, 일반고 2.9등급인 애가 된 학생이 있죠. 근데 약대를 보면은요, 이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전국자사고에 3.1등급 된 학생이 있고요. 작년엔 저희가 외대부고 4.1등급을 저희가 합격을 시켰었죠. 가천대. 근데 이제 올해 카톨릭대도 약학과 3.1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경희대도 이렇게 이제 일반고에서 고대 세종은 2.0이고 1.4, 2.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천대를 보면은요. 가천대에서 일반고에서 얼마까지 되는 학생이 있죠? 2.9등급이 가천대 약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0등급도 꽤 있죠. 가천대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내신을 우리는 보지 않고 이수 과목과 비교과를 보겠다는 얘기는, 보는 학교들은 사실은 내신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뭐가 더 많았다?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고 2.9등급까지 약대가 된 애가 있었죠. 작년엔 저희가 아까도 외대부고 4.1등급하고 해운대고 광역자사고거든요. 그 학생이 2.9등급대가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고에서 2.9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 이런 이제 분포를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다음 한의예과는 이제 1.3, 1.2 정도였고요. 원광대 한의예과는 1.8등급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의대하고 이제 의학학 계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스카이는 저희가 이제 71명 합격했고, 서울대 30명, 연대 24명, 고대 개정. 그러니까
연대 추천형도 일괄이니까 아직 안 나왔죠.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고대 학업부 수형도 일괄이니까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왔는데 요건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뭐 분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경영학과는 광영학 자사고 일반고에서 1.5에서 1.8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과는 1.7에서 3.0 됐고 이건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등급 컷에 대한 저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전공학부 2.3 등급은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광역 자사고 아이였고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 보면은 이제 첨단융합학부에 아까 2.15까지가 된 애가 있다고 2.1등급대가 된 학생이 있다. 그게 일반고였고 2.4등급은 광역자사고였고요. 요게 이제 그 어디냐면 특목고 자사고와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그 내신 분포들입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 1차 어디까지 합격했을까 보면은 이제 이런 분포를 보여지죠. 경영학과가 또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1.3, 1.8이었고 광역자사고에서 1.9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과 1.3에서 2.3등급대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이런 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이런 이제 과학부 학생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 계열적 합평은 말씀드렸지만 66%가 작년에 과고 영재고였고 일반고 비율이 한 13%밖에 되지 않았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고 비율이 13%, 그다음에 자사고가 19%, 과거 영재고가 66.7%죠. 그 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19.5%, 자사고가 12.4%, 외국 국제고가 68%였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 아까 1.8, 2.2등급 아까 이제 보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광역자사, 요게 이제 2.6등급이 강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였죠. 2.6등급. 그 다음에 2.9등급이나 이제 3.6등급 이런 학생들은 이제 광역자사고 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신 1단계에 대한 학생들을 보면 근데 오히려 자연계열은요. 고대 계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고대 계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1차 합격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합격을 했다가 어떻게 되죠? 많이 빠져나가죠.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을 갖다 되게 많이 하는 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분포들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보면은 이제 1.3부터 3.3이 그 특목고 자사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사고 일반고는 1.7에서 1.9등급인 학생들이 이제 붙었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와 광역자사고 일반고에 대한. 그러니까 내신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 이외의 합격자 내신 등급 보면은 잘 보세요. 카이스트 저희가 얼마에 합격했죠? 2.0등급이 그 어디죠? 레귤러 전형에서 2.0등급이 합격한 학생 일반고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강남의 일반고에서 1.77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2.0등급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과학고지만 얼마까지 합격을 했죠? 4.8등급이 이제 과학고에서 합격을 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포항대 같은 경우는 4.4등급.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에서 얼마인 학생도 합격을 했다? 4.0등급, 4.4등급대인 학생도 합격한 학생이 있죠.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신 위주는 아니었죠. 포항공대에서 이렇게. 성균관대는 성균관대는 그 면접 있는 전형이 어디죠? 의대,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여기만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제고의 4.4등급이 이제 교육학과에, 그죠? 1차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재 전형은 그 과학고에 4.4등급이 붙었지만 광역자사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죠. 그죠? 근데 거기서 광역자사고에 4.3등급이 1차 합격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최종 합격은 이제 우리 면접을 갖다 봐야 되지만 광역자사고에 4.3등급대까지 합격을 했다. 이 얘기는 뭐 어쨌든 과학인재 전형은 어쨌든 내신 위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8, 90% 아이들이 다 과학고 애들이거든요. 근데 자사고에 그것도 이제 광역자사고에 4.3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 갖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이건 학생부가 좋으면, 그죠? 이수 과목에는 학생부가 좋으면 뽑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대략
이제 스카이하고 이제 성균관대까지 그 1차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내신 분포였고요. 1차 합격자의 특징 및 이제 분석을 보면 요걸 갖고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1차 합격자의 특징 분석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 고급 과목들 심화 교과를 갖다 이수했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과정상 편제되지 않은 과목을 스스로 찾아 학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목이 안 되면 스스로 공부해라. 이건 대학들의 평가관에 나와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적이지 않은 심화 탐구.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7월달, 8월달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배치 상담하다 보면 너무 학생들의 주제가 뻔해요. 그러면 저도 그런데 저야 무슨 뭐 의대부터 상경계열 다 배치 상담하면서 학생부 보지만 그 경영학과의 그 입학서 전과는 어떨까요? 또 의대의 입학서 전과는 어떨까요? 또 전기전자공학과의 그 입학서 전과는 어떨까요? 그 과를 위해서 노력한 아이들의 주제들이 다 뻔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찾고 막 이러면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눈이 안 가죠. 보더라도 급하게 가고 그걸 갖다 디벨롭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면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보면 대중적이지 않은 심화 탐구 이런 학생들이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자면 대학들이 얘기하는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문제 결력이 나타나는 심화 탐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문제 결력이 나타나는 심화 탐구. 그 다음에 학교 간, 학년 간, 교과 간, 활동 간 연계가 잘 나타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창체의 경우 한 두세 가지. 그 다음에 세특의 경우 한두 가지의 심화학습한 과정은 유리했지만 이렇게 너무 나열식인 경우 있죠. 여러 가지를 갖다 나열식으로 쓰고 이랬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항목들을 갖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빨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자꾸만 학생들은 재학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발표하지만 발표하지만 뭘 얘기하죠? 재학생들은요, 수시학종이 제일 유리해요. 수시학종. 물론, 교과는 재학생이라고 유리할 게 없죠. 졸업생이나 뭐 똑같죠. 그 대상 추천형, 학교 추천 전형 대상 말고는 똑같아요. 그건 어차피 내가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 등급이 있으면 이거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시는 누가 유리하죠? 정시는 또 졸업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들이 학종에서는 재학생들을 보호를 해요. 의대도 사실은 연대, 경희대 이런 데만 졸업생을 많이 뽑지 졸업생 많이 뽑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뽑혀갖고 졸업생이 많이 뽑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80% 이상이 다 재학생이에요. 80%. 서울대는 95%예요. 제 학종에서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학종을 갖다 놓고 간다, 학종을 놓고 간다라는 거는 결코 올바른 전략이 아니죠. 그죠? 올바른 전략이 아니죠. 근데 애들이 이제 내신 못 보면 뭐 하죠? 나 정시할래. 한번 항상 해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육모 보고 구모 보고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하죠? 그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논술로 막 틀고 그러죠. 논술은 쉽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재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그 내신 등급에 갖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뭐 3등급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건대도 요즘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3등급대인 학생도 건대 붙은 애가 있어요. 건대는 지금 뭐 이런데 1차 합격자에 넣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된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아니 약대도 지금 일반고 2.9등급이 된 애가 가천대 약대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도 지금 2.0, 1.9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대로 그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수 과목 특히 이제 지금 11월, 12월 달 되면 내년에 공동교육과정 나오는 그 교육청들이 있죠. 3월 달에 모집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1월, 12월에 내년 거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수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꼼꼼히 살피셔갖고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학생부를 내가 여기에 맞게끔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뭐 시험 기간이지만 보통 시험 기간에 설명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학생들이 이제 학종에서 유리했다고 보여지죠.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다음에 의예과 1차 불합격 보면은 저희도 떨어진 애들이 있죠. 20명 냈는데 10명 됐어요. 10명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가슴 아프죠. 저희랑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근데 보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는 야, 전문서적 이런 거 넣지 마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문 서적 등이 심화학습방관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데는 됐는데 서울대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서울대 의예과가 안 됐어요. 뭐 이것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저희들도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창체의 경우 공동체 역량이 많이 나타나게 작성한 경우 빅5 의예과는 분리해서.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죠. 근데 창체에서 공동체 역량이 제가 보기에 3분의 1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은 학업 역량으로 챙기고 공동체 역량은 3분의 1 이하로 나타내서 나타내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자율활동 다 뭐 학교 활동을 많이 한 게 좋아. 그래서 멘토 앤 멘티 무슨 뭐 번역 봉사 활동 뭐 한 거 막 나열식으로 기술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분리했어요. 대학들도 명확하게 나와요.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경우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평가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동체 역량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학업 역량을 갖다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업 역량 위주로 써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았냐 보여지죠. 그래서 대학들의 평가 관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는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너 대학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이 역량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대학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것이 작년 1월 달이죠. 뭐라고 얘기했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너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 했니? 두 번째가 뭐죠?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 역량 평가를 지향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을 언급을 했죠.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보면은 주요 과목 성적 우수성, 전 과목 성적 우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유지였고 5위가 독서 소양, 전문 서적을 갖다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1위가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라고. 이게 문제 해결 능력 1위라고 서울대학교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가 서울대 가겠어. 그죠? 특히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그럼 될까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제 안내서에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뭘 나오냐? 밑에 보시면 뭐 계속 제가 설명할 때만 말씀드리지만 근데 반복해서 보셔도 뭐 저는 이걸 입시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갖고 머릿속에 각인되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에 평가 지표가 다 있거든요. 자, 보세요.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뭐죠? 고급 과목 이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공동체 역량보다 학업 역량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제 안내서에. 뭐라고 나오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로만이 아니죠.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율활동이죠. 근데 어떤 학교는 자율활동이 멘토 앤 멘티, 뭐 그건 공동체 역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무슨 체육대회에서 뭐하고 또 뭐에서 학술지도 뭐. 근데 이런 것들이 학업 관련 우수성이 나타나, 학업 관련 우수성이 아닌 걸로만 채워져 있어.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학업 관련 우수성이 아닌 공동체 역량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적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참여한 게 아니라 에피소드 중심을 통해서 이 아이의 리더십이라든지 이 아이의 공동체 역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나열식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창체를 갖다 기술할 때는 공동체 역량이 3분의 1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죠? 3분의 2 이상은 학업 관련 우수성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그 전문 서적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나열식이면 안 되냐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점수 이제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라고 해서 동기와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열식이면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아무래도 평가가 덜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수업에서 하되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교과 간, 학년 간, 그 활동 간 연계를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에서도 평가의 주안점에 뭐가 있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 지속적인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에서도 의학과 서류평가 이렇게 한다 돼 있죠. 자, 전교과 성적을 보면서 수학, 과학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성적 추이도 평가하기에 1학년 때 못했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잘하면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단순 석자 등급이 아니라 뭐 보겠다. 원점수 평균 여러 가지 이 숫자를 종합하여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여구보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 수학 성적이 탁월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전국에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수학 성적이 탁월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보다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여줄 때 유리하기에 주제 탐구 활동이 잘 되어 있으면 유리하다. 그 다음 세분야 특기사항은 전공 관련 활동. 그러니까 학업 관련,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학업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는 그냥 전공 관련 맞춤형 활동은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학업 역량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디서 자유전공학부 3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 역량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특은 진로하고 연결시켜도 되고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가셔도 되는데 진로하고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나타내야 된다? 교과 본연의 역량을 나타내셔야 돼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변별력이 있는데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는 자기 진로 관련 활동이나 학습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낸 차별성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학업 역량이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고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화 탐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 자기 주도성을 보고 싶어서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치과 의사가 되고자 했다가 한의사로 바뀌었어도 앞서의 활동이 자기주도적이고 열심히 했으면 평가한다. 즉 한의사로 맞는 활동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에 대한 얘기는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희대 의학학 계열 설명회에서 아까 서울대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의 연계, 수평적 연계성, 동일 학년에서 다른 과목 활동과의 연계,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를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사실은 지금 이게 다예요. 요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 제가 압축해서 다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수 과목이 중요했다. 아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제 안내서에 맨 밑에 뭐가 돼 있어요? 내신 성적 안 좋아도 심화 과목 이수에서 내신 성적 안 좋아도 더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올 1월 달에 했던 정책 포럼에서 얘기했던 학생부 이수 내역, 학생부 유전 수시 모집 종합영역 평가 심층화에서 얘기한 게 학생부 이수 내역이었죠. 그 다음 뭐죠? 고려대학교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고대가 이제 요번에 이제 고대는 온라인 설명회만 했는데 설명회를 갔다. 여기에서 고대 온라인 설명에서 수학과 과학의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에 뭘 넣어놨죠?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넣어놨죠. 그럼 무슨 뜻인가요?
고급 수학, 고급 물리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방향이잖아요.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갖다 들으면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왜 넣어놨겠어요? 이거를 갖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대가 설명해야 하면서 교육과정 편성표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딱 교육과정 편성표에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넣어놨잖아요. 고급 과목 들으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뭐 학종 그죠?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 대한 이렇게 이제 쭉 발표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들어라. 듣지 않으면 분리할 수 있다. 명확하게 나와죠. 학생부 종합자 안내서 뒤에 보시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얘기하면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안 들으면 분리할 수 있다.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의대하고 약대에 대한 의대, 치대, 약대인데 이제 경희대, 의대, 한의대, 치대, 고대, 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대 의대, 치대, 중앙대 의대. 그 다음에 이제 약대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서 뭘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핵심 과목이 화학원이고, 근데 잘 보시면은 이따 제가 이제 합격자들의 이수 과목 보여드릴 텐데 물리투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원을 넣어놨을까요? 그죠? 요것만 하면 다겠지. 이것만 아니죠. 아까도 뭐죠? 소인수 과목 하면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는 소인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네가 더 노력해서 들으라는 얘기죠. 들으면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은 사실 청신국제고나 이런 교육 과정이 사실 외대부고보다 유리하다라는 게 AP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8등급에 서울대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됐죠? 고대 개적 됐죠. 인하대 됐죠. 울산대 됐죠. 그죠? 이게 다 된 것. 왜? 유리하죠. 이수 과목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수 과목. 거기다가 이제 뭐 학생부의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았을 테니까. 그죠?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니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물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죠. 핵심 과목 안 하면 어떻다? 핵심 과목 안 하면 그 다음에 감점 있다. 근데 권장 과목은 뭐라고 하죠? 들으면 가산점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둘 다 안 들으면 불리한 거죠. 그죠? 여기는 당연히 핵심 과목은 들었을 테니까 감점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근데 권장 과목 안 들으면 가산점을 못 받는 거니까 불리한 거고. 그죠? 그건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으란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국제고는 아까도 과목이 좋으니까, 그냥 찍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제고에 저게, AP 심리학, AP 환경과 AP 화학, 환경생물학, 세포생물학, AP 생물학, AP 미적분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서울대 일반. 그죠? 과목들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민사고나, 그죠? 청신국제고나 이런 데들. 근데 일반고 1.2등급 보시죠. 일반고가 요번에 1점이 됐어. 서울대 일반에 16대 1에서. 그럼 뭐죠? 다 물투와투생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됐지. 16대 1에서 과거 영재고 있고 자사고 다 있고, 그죠? 다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 1.2등급이 어떻게 됐을까? 걔는 완전 운빨이네. 운빨일 리가 없죠. 노력을 했으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물투와투생 다 했고, 고급 과목 어땠죠? 고급 과목 4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등급이 16대 1에서 과거 영재고 자사고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 1.2등급이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 의예과에 2배수 안에 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도 보면 그 연대 일반고 1.2등급 어떻게 됐어? 그럼 보세요. 여기도 역시 창의융합까지 연구도 했고 물투와투생도 다 들었고 고급 과목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연대도 내신을 갖다 높게 보고 작년 50%까지 1.12였고 70%까지 1.18이었고 작년 11대 1이었을 때 올해 14대 1 됐잖아요. 내신 저조차도 요번에 70%까지 1.12가 될 거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경쟁률 높아졌고 과거 영재고도 많이 뽑고 이러니까 일반고 애들은 내신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반고 1.2등급이 된 거예요. 왜? 이수 과목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죠. 이거 뻔히 알아요. 왜냐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고급 과목들은 뭘로 나오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학교 편제표가 들어가. 학교는 모르지만 학교의 편제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제표가 안 들어가 있는데 편제표가 들어가는데 얘는 자기 스스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일반고 1.1등급 때인데 여기서도 카톨릭 때 됐어. 아까 이제 대부분 1.0이나 1.1이었잖아요. 1.1인 카톨릭 때에서 된 애들 보면 뭘 했죠? 역시 물투와투 생투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학, 심화수학 원투 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동교육과정 듣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뭘 했죠? 그래도 물투와투 생투는 다 했고, 고급화학은 다 했죠. 그죠? 이러니까 이제 카톨릭 때 1.1등급 된 학생이 붙었죠. 이제 성균관대 일반고 1.1등급 때, 뭐 자사고는 빼놓고요. 그죠? 자사고야 뭐 기본적으로 했을 테니까. 그죠? 자사고도 이제 일반고 1.1등급 때 보면은 자, 물투와투 생투 다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실험, 그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두 과목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고급 물리, 고급 화학 했고, 그쵸? 이렇게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잠재 역량도 1.2등급 대가 됐어. 그럼 다 뭐 했죠? 물투와투 생투 했고,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생명, 고급 화학, 고급 물리를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투와투 생투한 애들이 학생들이 의대에서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죠. 지역인재에서도 보면 일반고 1.4등급인데 지역인재 울산대에서 물투와투 생투했고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했고 유리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얘도 서울대 일반,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된 학생이겠죠. 2.1등급 대가 서울대 됐어. 그 일반고 2.1등급이 서울대 첨단융합이면 외대부고 애들도 많이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투와투 생투 됐고 여기도 뭐 했죠? 고급 생명과학하고 고급 화학했고. 그러니까 내신이 낮았는데 뭔가 의대가 되고 서울대 첨단융합의 인기학과가 됐어. 다 된 애들의 다 특징들을 보면은 사실 물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되게 의미 있게 보거든요. 어려운 과목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딴 물투를 갖다 해야지만이 붙고 이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내신을 극복하고 된 학생들의 특징들은 물투를 한 학생들이 더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상 물투를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공부한 과정이라도 나타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죠. 이제 아닌 경우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강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까 보건환경융합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생명과학도 화학 등 강남에 있는 과목들은 학생들은 뭘 못하죠? 고급 과목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생투와투고 오히려 이수 과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좋고 이랬었으니까 그 편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생부가 좋았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일반고 2.2. 그다음에 사실은 뭐냐면 이 인문계 학생들이 참 이게 이수 과목의 심화 과정을 가져가기 굉장히 한계가 있죠. 특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서울국제고 2.9등급 대인 학생을 갖다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시켰지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이었던 게 뭐 때문에 했을 거다? 왜? 그 외대부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국제고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깔릴걸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일반고에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안 깔려요. 깔려봤자 경제수학, 국제경제 이 정도만 깔리지.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한 애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실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원외고 이런 데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과목이 있지도 않고 깔리지도 않고 뭐 70단위 이상을 갖다 어학을 해야 되니까 불리하죠. 공동교육까지 들을 수도 없고 외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한 과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학생부에 내가 스스로 공부한 과정. 지역자사고 2.3등 연대화로 경제학과 됐어. 그럼 뭐죠? 이렇게 사회문제 탐구, 국제정치, 금융일반, 경제, 경제수학, 국제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광역자사고 2.3등급이 연대화로 연대경제학과에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여기서는 경제수학, 국제경제, 국제정치, 금융일반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쉽지가 않죠.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죠? 외고 학생들 보더라도 뻔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학생들은 뭐 했다?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나타냈다.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까도 특히 인문계열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학교의 교육과정상 편제되지 않은 과목을 스스로 찾아 학습. 이거는요, 나와요. 이게 보시면 연대, 중앙대, 경희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인 평가 항목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뭐가 있죠?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노력으로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너 고급 과목 들으란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많이 못하면, 정 못하면 동아리 독서는 개인적 노력으로 보완해. 이 얘기잖아요. 서울대도 이렇게 자기소개 2년 전에 자소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 못하면 동아리에서 전문 서적 읽고 공부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제표 들어가는데 없어. 없는데도 얘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수 과목이 안 좋은데 내신 능력이 안 붙어서 이런 애들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학생부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역시 이수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자 거시경제를 스스로 학습을 했어. 그러니까 경제 레고랜드 피이발 기업 어음과 채권 시장의 유동성 악화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금융시장의 신용 창출 과정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민간 금융에 어떤 경로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가짐. 이 과정에서 도서, 거시경제학 중 LN 곡선 및 화폐시장의 균형을 학습하고 동영상 재무관리를 갖다 수강하며 듀레이션 및 수정 듀레이션 개념을 예제풀이 함께 학습하며 긴축 통화 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X축을 채권 가격, Y축을 금리로 설정한 좌표평면상 듀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함. 이게 뭐였죠? 근데 뒤에 이제 이렇게 한 게 나오죠. 그럼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특히 이제 경제에서 거시경제학 배우는 데가 어디겠어요? 아마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고, 그다음에 자사고 뭐 이런 학교 애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 중 뭐 이런 작년 외고 학생이 학생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 있죠.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선형대 수학이면 미적분 학습한 과정, 그죠? 여기서 이제 수학이나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미적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진로를 연결시켜도 좋은데 교과 역량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가 과학적 계산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함.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자가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참고문을 통해 자가 면역 모델의 선형 근사를 구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평형점에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자가 면역 질환의 근사식 구성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미분적 분학을 참고하여 모델링에 사용된 매개변수, 3변수 함수 개념과 의미, 나아가 벡터 함수의 미분의 개념을 연구함.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미분방정식의 정의와 해결 방법을 이해하였으며 미분방정식을 구성하고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봄. 이를 토대로죠. 그럼 여기서 내가 생명과학에서 그 생명과학을 수학과 연계한 탐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색칠한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대학 미적분학을 갖다 공부하고, 그죠? 이런 공부가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교과 역량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활동도 보면 어떻죠? 2학년 동아리 면역항원제 탐구, 전공도서 암해생물학을 참고해, 그죠? 면역계의 종양면역 감시 기능과 악성 종양의 종양면역 편집 효과 사이의 균형이 암 발생 여부의 주요한 기전임을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와 적분 시간의 탐구와 미분방 정식을 활용하여 암 면역 시스템의 예측 도구로서 수학적 모델링을 탐구한 보고서를 제출함. T세포와 암세포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가짐을 유추하고 도서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을 참조해 암 면역 시스템을 로트카 볼테라 방정식으로 모델링함.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찾아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체의 경우 공동체 역량이 많이 나타나게 작성한 경우는 잘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보시면 이제 보세요. 교내 멘토링 활동에서 학생 주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프로젝트 봉사 활동에서 그 다음에 신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또래 상담 활동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죠? 공동체 역량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 학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그죠? 학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 대중적인 주제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사실 동아리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은 이런 거, 아스피린 합성 실험, 소화제 효능 실험, 카페인 실험, 그러한 연세법, 루미논 반응 실험, 전기 용동 실험, 효소 실험, 비타민 실험. 갑자기 우울하죠. 그죠? 우리 아이도 다 한 것 같은데. 수학도 보면 CT 원리, 바이오 리듬, 약물 지속 시간, SIR 모델, 혈류 역학, 그죠? 뭐 이렇게 등등등. 공대 사례도 AI 윤리, 뭐 드론 등의 비행 원리, 상경 국제 계열도 공정무역, ESG 경영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대중적인 탐구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게 심화학습 역량이 나타나게 디벨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불리할 거다. 세포벽의 화학적 물리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그러한 연세법을 통한 세균 분리 실험에 참여함. 세균은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연료를 염색시킨 후 탁색된 색에 따라 그러한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분류하여 정리함. 뭐 이런 건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별로 디벨롭된 게 없어. 그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하실 수 있죠,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평가서를 받든가 이렇게 하면 자, 팀별 활동에서 그러한 연세법을 통한 세균 분류 실험에 참여해 실제 실험을 통해 그러한 음성균과 양성균을 구분하고 실험의 원리를 학우들에게 상세하게 발표해내면 또한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해 재실험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이 인상적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러한 연색을 실험하며 깨달은 음성균과 양성균의 차이를 기반으로 그러한 음성균과 양성균에 따른 질병과 치료 방법의 차이가 궁금해짐. 이에 탐구에 앞서 두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전공도서 미생물학의 기초를 참고해 그러한 음성균과 양성균 모두가 균체 밖으로 분비하는 외독소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함. 이후 해당 외독소가 체내에 들어와 정상세포를 용해시키고 세포 대사를 망가뜨려 사멸에 이르게 질병이 발생함을 상세하게 설명함. 나아가 2학년 생명과학 원시간 탐구한 바이오필링과 연계 영문학술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으며 비교 분석함.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벨롭 되는 과정. 이러면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시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같이 첨삭을 한 건데,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번에 학생부 정리를 할 때 일반적인 주제였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저런 주제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죠?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심화탐구. 요거는 찍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아직 준비 중인 거니까 찍지 마시고 보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들의 심화탐구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화학 이론으로 분석한 타우 단백질의 응집과 이를 통한 알츠하이머 치료법 고안 연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엘리사 키트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검출을 통한 질병 진단 가능성 연구. 소아 당뇨에서 베타서포를 보호하는 C-페타이드의 1H-NMR 연구. 면역 시스템의 병원생 항체 감시 모델. 면역 항암제 약물 치료 시 PAK4에 의해 발생하는 암종에 대한 핫투머로의 전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딥러닝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현.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박피술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그다음 산 종류와 표피의 영양 간의 통계 분석. 어떻죠? 주제들이. 이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했던 자료들인데 주제가 어떻죠? 깊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이런 주제들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라고 저희들은 보여지죠. 주제가 깊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경 계열도 보면 힉스 모형상 ISLM의 수학적 분해와 지출 긴축 규모 결정, 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와 레온티에프의 산출 모델을 통한 행렬의 활용 탐구, 차이본가 자본화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공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한계점과 APT 모형의 현실 가능성 평가,
브랜드 로열티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와 이연 회계 처리, 한국의 그로스업 조정을 통한 해외 투자 스탠다드에 대한 연구, 그죠? 그다음 확률 미분 방정식과 위너 프로세스를 활용한 주가 확률 과정의 모델링 탐구. 어떻죠? 상경계열도 주제가 다 높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별화된 주제가 이렇게 깊었을 때 이제 를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주제 탐구 보고서 수행으로 수업 시간 자극의 전달에 대해 배우며 1학년 진로 시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탐구의 후속 탐구를 계획함. 이에 신경계가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궁금해져 스스로 내 몸 안의 지식영행, 인체 생리학을 찾아 읽으며 이 과정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됨을 깨달음. 이에 온라인 강의 생리학을 수강해 신경과 근육의 이음부에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근섬유막의 수용체와 결합해 근섬유 활동전이를 유발하며 이후 활동전이가 근육세포막의 T소관까지 확산됨을 이해함. 이로 인해 근소포체로부터 칼슘이온이 방출된 후 칼슘이온이 트로포닌과 결합해 트로피온신을 이동시켜 액틴 바이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시킴을 토대로 지식을 확장해야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분자들의 기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지 추가 궁금증이 생겨 영문학술 자료를 읽고 단백질체학 기술의 발전에 인하여 특정 세포나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작용하는 단백질은 프로테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깨달았다고 밝힘. 이렇게 등등. 어떻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주제들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나 아까 이제 합격자들의 아까 이제 의생명 계열에서 합격하는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주제들을 보면 주제들이 어떻죠? 굉장히 깊죠. 근데 그거에 대한 주제들이 깊었고 상경계열도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갖고 동기와 과정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학습한 과정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결력이 나타나는 심화 탐구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문제 결력이 나타나 아까 문제 결력이 1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보면은 자연과학 분야 심화 탐구 캠프에 참가하여 완치와 재발의 개념에 대해 깊이 고찰함. 이를 평소 관심 분야인 스포츠 부상과 연결지어 부상의 완치 및 재발 정도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힘줄, 인대 부상의 재발 확률을 나타낸 마르코프 행렬을 이용하여 추이 분석을 통해 완치의 개념을 정의함. 탐구 과정에서 2학년 때 제작한 KBO 부상 통계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월별 결장 경기의 비율로 상태 함수를 매핑한 뒤 상태별 전위횟수에 따라 추이도표를 그리고 마르코프 체인에 따라 2000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예상 부상 정도 및 결장 경기 수를 계산해냄. 나아가 고급 수학에서 배웠던 마르코프 행렬을 정교화하여 N년 뒤의 부상 재방률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활용해 추이 행렬 방정식을 제작한 뒤 고유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수렴 행렬이 되어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함. 이 안정 상태에서 추산한 부상 재발률이 정상 상태인 상태 지파 S1에 해당한다면 부상의 확률론적 완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함. 이거 좀 찍지 마시고요.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어떻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에 한두 가지 정도는 아까도 대학들이 문제 결력이 뭐라고 했죠?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성경계열 한번 보시면 2024년 법인세 세수펑크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읽고 기업의 절세와 탈세의 명확한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진 특히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식적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소득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식별함. 현행 기준을 탐색해 보고자 도서 법인세법 개론을 선정해 과표와 납부세액의 계산 단어를 읽으며 2월 결성금 제도, 비과세 소득, 최저연세의 작동 원리를 예제풀이와 함께 학습함. 이 과정에서 결성금 공제기한 15년 연장과 비중소기업의 80% 한도 상향이 과세 표준을 낮춰 발생한 세수가 줄었다는 가정을 세워 이를 검토함. 이 과정에서 도서 재정학을 읽으며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누진구조의 한계세율이 클수록 소득공제 방식을 선호함을 학습함. 함께 접한 알링햄 샌드본 모형을 활용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목표로 2025년 법인세 세원 증가를 위한 세법 개정안 제안을 작성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발휘함. 그렇죠? 어떻죠? 단순 학습이 아니죠. 근데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 결력이나 이런 가정을 세우고 이런 것 나타나야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모든 대학들이 문제 결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학 계열도 볼까요?
미적분 주제로 단진자의 진동주기를 수치적분법으로 계산하기로 함. 먼저 적분 구간을 10등분한 다음 매트력으로 배우는 공학 수치 해석을 통해 학습한 직사각형 문화 사다리꼴 공식, 심슨 공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값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피적분 함수가 적분 구간의 한쪽 끝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리만 합이 발산하거나 근사값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함. 이에 100개의 부분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더 정확한 근사값을 구하려 했지만 함수값의 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사각형 분할 사다리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달음. 미적분학 원 도서의 이상적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수치적분법으로 이상적분을 적절히 다룰 방법을 찾지 못함.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적분을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X구간 한쪽 끝에서 발산하는 피적분 함수의 적분을 Y구간 전체에서 유한한 피적분 함수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림. 이상 적분을 잘 정의된 리만 적분을 변환한 결과 높은 정확도의 적분 근사값 계산에 성공함. 어떻죠? 이제 공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 제가 의학 계열 하나씩 보여드렸지만 이런 문제 해결에 학년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좀 부족했어도 그걸 갖다 자기소개에서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자소서가 없죠. 근데 대학들은 요번에 경희대에서도 의학학 계열 설명에서도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들을 갖다 가장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경희대가 얘기한 거는 연대랑 똑같잖아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 평가 항목을 같이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서울대학교도 대입정책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죠? 서울대도 1위가 뭐라고 했죠?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년간, 교과간, 활동간 연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씩의 샘플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메인 테마 면역학이었어. 근데 얘를 갖다 내가 메인 테마를 잡고 화학원과 고급 물리와 진로 활동에서 어떻게 했죠? 엘리사에 사용된 형광물질의 원리와 테라노스틱스, 면역과 나노화학을 연결했고 면역화학의 고급 물리와 연결해서 혈관벽을 따라서 구르는 백혈구의 운동에 대한 걸 나타냈고 그 다음에 억제를 통한 숙주면역 회피 기전을 갖다 미생물학과 면역을 연결해서 관심 있는 면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화학과 고급 물리와 진로 활동에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갔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를 나타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학생부를 갖다 1학년, 2학년 검토를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발표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 뭐 발표해.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뭔가, 나 2학년 정도, 1학년이면 괜찮은데 2학년 정도는 메인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인 테마를 정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교과 간 연계나 활동 간 연계나 학년 간 연계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죠? 메인 테마가 나노 신소재였어. 그럼 고2 물리학원과 고3 동아리에서 X선 회절, 브레구 회절 탐구, 신소재 UIO 66을 이용한 항균 스마트 소재 합선 연구, 그 다음 고3 진로 활동에서는 나노 단일 결정을 위한 엑스레이선 회절 분석법 연구, 고3 미적분에서는 레너드 존슨 퍼스텔 곡선과 결정의 진동주기 온도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물리, 동아리, 진로 활동, 미적분을 쭉 연결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2 때 딱 정한 거거든요. 고2 때 정해서 고2 때 정한 걸 갖다 이제 고2에서 정한 다음에 고3 때 확장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내가 메인 테마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2 때 일부 나타내고 고3을 확장해서 나타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죠?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고2, 뭐 고1 진로, 고2 영어, 뭐 고3 진로 있지만 고2, 수투, 확통, 고3 미적분에서 계량경제 최적화니까 최적화 미분, 그래서 변화율과 접선의 기를 이용한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함수 생성 효율성 변화 탐구, 최적화 확률 변수, 그래서 고의 확통에서 결합 확률 분포의 원리를 이용한 위험 분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확률 변수와 편미분을 이용해서 위너 프로세스와 미분을 통한 기아 브라운 모형 주가 확률과 정의 유동 과정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했던 확장된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정도 되면 내가 메인 테마가 무엇이고, 그죠? 고3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저희 김신희 원장이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고3 때들은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발표를 시키거든요. 학생부를. 대부분 이제 고3 때는 학교에서도 이제 수능 위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그냥 보고서 받아주시거든요.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이렇게 로드맵을 딱 짜요. 고1, 고2에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다 짜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짜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고3 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고2 때 미리 이렇게 이 부분 내가 메인 테마로 뭘로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좀 일부 뿌려놓고, 그다음 고3 때 확장해 나가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보여지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기하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벡터에 다가가고자 관련 도서와 자료 조사를 통해 벡터를 활용하여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외적 벡터 공간 등의 개념을 추가 학습한 후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개의 벡터에 대해 탐구한 화학 시간에 탐구한 화학식 학습한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값으로 재해석하고 벡터의 합성으로 구해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함. 또한 무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배울 당시 와닿지 않던 메테인의 결합각을 비롯하여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수가 5, 6인 분자의 결합각을 내적을 이용해 구함. 나아가 현대인을 위한 물리 이해 수강을 통한 스핀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받는 돌림을 벡터의 외적으로 나타내고 핵자기 공명과 MRI 원리에 대해 탐구함.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기하인데 화학과 물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교과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교과간 융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죠. 특히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창체의 경우 이제 두세 가지, 세특의 경우 한두 가지 심화학습판과 유리하고 여러 가지 나일 수 있게 되면 불리하다라고.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지, 우리 거랑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이건 유리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닝 미라클 프로젝트에 참여한 육선 실전 프로젝트 정의 모드먼으로서 학생 자치 회장으로서 2학기 학급 특별구역 청소 담당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학업 역량이 안 나타나 있죠. 우울해지 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3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도 뭐 진로도 마찬가지. 심화반 독서 토론, 진로 탐구 활동, 진로 하디 시험 이 정도 네 가지가 되면 다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기화 과정에 잘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활동 이렇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세 개를 나타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장으로서 헐령함, 기사 스크랩 활동 이렇게 나타내서 이걸 짧게 했고, 그 다음 하나를 갖다 학업 역량에 대한 걸 길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면 공동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을 신청했으나 폐강되어 의학계열의 그부들과 고급 수학 스터디를 조직해 책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을 활용해 심화 미적분학을 학습한 생명과학과 연계된 적분을 활용한 3차원상의 DNA 이중나선 길이 추정을 탐구 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는 등 자기도적 학습력이 돋보임. 과정에서 미분적분학 2 강의를 통해 매개변수 표현법을 학습하고 미적분 시간에 학습한 매개변수를 표현된 2차원 운동의 방정식을 3차원 운동의 벡터 방정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 DNA 이중나선이 한 번 회전할 때 나타나는 곡선의 길이를 관찰하여 곡선을 10등분함으로써 각 뉴클레오 타이드에 해당하는 당인산 사슬의 길이를 적분을 타자 보고서를 완성함. 이거 분명히 세 개거든요. 세 개인데 어떻죠? 좋아 보이죠? 학업 역량이 나타내는 것은 동기화 과정에 대한 하나를 갖다 구체적으로 길게 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반장으로서 에피소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짧게 쓰시고, 기사 스크랩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뭐 제가 볼 땐 좋은 평가를 받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거 구체적으로 갖다 길게 쓰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경계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2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고3 거거든. 고3 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로활동 하나를 갖고 확장해 나가서 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관심 분야인 기업재무관리에서 CFO는 기업재무 재영역과 고영역 때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도 권한을 가짐을 파악함. 노사 갈등 관련 보도를 접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봄. 외부 변인을 노사 갈등과 동종산업 내 기업 격차로 설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가진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기능론 갈등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전공심화 독서활동에서 BOK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탐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의 VC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FC를 증가시켜 의사결정의 제약 조건이 경직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임금 피크제 연공급여에서 성과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함. 이런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의 내부 변인 통제 중 근로시간 및 최적 고용에 대한 탐구를 계획함. 특히 확률과 통계 교과에서 학습한 순혈과 조합의 원리를 이용해 24시간 가동되는 제조라인 운영 시 노동인력 규모와 배치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움. 연구자료 TSF 제약과 인력화 최소화 문제에 대한 근사 최적화를 탐독하며 인력 최소화 문제를 목적식으로 TSF를 제약치로 설정해 근무 배치표를 수학적 원리로 나타냄. 고용인원 배치를 위해 어떻죠? 계속 하나를 갖고 사회문화, 교과, 확률과 통계를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과 간 이런 연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근데 이제 학교에 어떤 팔레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고2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쉽지 않을 거고, 대신 고3 같은 경우에는 대신 고3들은 활동 참여를 다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가 한 것들을 가져와, 뭐 발표해,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고3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과 간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교과 간 활동 간 연계를 통해서요. 그죠? 뭐 동아리에서도 뭐 이렇게 등등등, 그죠? 뭐 상경 계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심학습 이것도 보시면 이제 세트 개인별 세특인데 어디죠?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백신 관련 탐구에서 트랙 세포를 접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 치료에 호기심을 느껴 트랙 세포의 작동 메커니즘과 면역 치료의 활용을 주제로 영문복을 작성하고 학우들의 유창에 발표한 트랙 세포의 면역 체계, 면역 억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학술 자료를 찾아 읽고 그 기전을 억제성 사이토카인 분배, 세포용의 대사방해, 수지상 세포 매개성을 분리해 정리함. 트랙 세포가 종양 마이크로 환경에서 면역 회피를 유도함을 배우면서 트랙 세포를 사멸시킨다면 면역 회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함.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발제독하고 세포의 사멸 시 자가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성으로 면역 회피가 강화됨을 배우며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한 다른 방안으로 트랙세포 약화를 제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갖고 깊게 쓰는 것이 어떻죠? 또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동기와 가정과 일부 문제 결력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얘가 의대예요. 근데 물리에 대해서 이제 본연의 것을 갖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짧게 쓴 거고.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본질은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과학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체적으로 탐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임. 회전운동에서 고정된 축 주위를 도는 강체의 회전운동을 주제로 선정하여 강체의 회전운동 에너지, 관성 모멘트, 돌리는 힘을 차례대로 도출하였으며 도출 과정에서 기존에 배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유사성을 이해해 인상적인 탐구 결과를 발표함. 물체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배운 뒤 로켓 열기구와 같이 질량이 변하는 개의 운동에 의문을 갖고 교사에게 질문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부터 질량이 변하는 개에 적용되는 운동법칙을 유도함. 이를 바탕으로 외력이 없는 우주에서 로켓의 질량에 따른 속력에 대한 식을 도출하였으며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과학적 탐구 역량이 보임. 요즘은 교과 역량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다 진로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이렇게 물리 본연에 대한 것을 깊게 갔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신경세포의 독특한 전기전도 특정에 주목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신경세포 신호 전달의 물리학적 해석을 탐구에 선정함. 2달 이상 탐구에 요건 오히려 짧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진로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과 본연의 역량에 대한 것을 깊게 쓰고 내가 진로와 관련 탐구를 한 걸 있어도 이렇게 짧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진로를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공학 계열에서 이제 보면은 그 서울대 기계공학부 들어간 친구인데 이렇게 수학 독서 감상문 쓰기 수행평가에서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를 읽고 통계학과 데이터 처리에 초점을 맞춰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알고리즘 코딩 방법을 심화학습함. 보렐의 법칙을 통하여 확률이 얼마나 커야 우주적인 관점의 물리 법칙에서 무시 가능한지를 이해하였으며
데이터의 분리 방식에서의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의 용어의 뜻과 쓰임의 차이점을 깨달음.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중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됨. 그런데 왜 종 모양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아 이에 대해 탐구하게 됨. 정기분포와 관련된 수학적 정리를 탐색하던 중 중심극한 정리를 접하고 파이썬을 통해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평균이 보이는 확률분포를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함. 이 과정에서 균일분포, 베르누이 확률분포, 더 나아가 로그 함수를 따르는 확률분포에 대해서 n의 증가에 따라 표본 평균값 분포가 정기분포의 형태로 수렴함 확인함. 어떻죠? 하나를 갖다 길게 쓰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도 제가 오늘 하나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게 서울대학교 올해 정책 포럼에서 얘기한 게 교과 역량을 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유전공학부가를 무조건 30% 뽑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정부의 시책인데 자유전공학부는 뭐가 없죠? 진로가 없죠. 그러니까 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도 필요하지만 교과 역량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수학 본연의 것을 저는 깊게 가도 되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 교과 역량을 갖다 깊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처럼 많은 거를 나타내는 것보다 한두 가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저희들이 이제 다 추천해주고 이제 학생들 자기평가서 첨삭을 한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상기증 쓰고 있지만 저희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학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스카이 석박사 출신들에다가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잘 추천을 해주고 첨삭을 갖다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입시 결과가 굉장히 제일 좋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뭐 빅5 의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격을 했고 올해도 일반고 1.2등급에서도 뭐 서울대 의대도 되고 연대 의대도 되고 뭐 다 잘 돼서 된 것들이 이제 이런 주제 추천. 학생들이 물론 노력을 했죠. 이수 과목은 본인들이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학생들과 저희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이런 평가 관점에 맞춰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내가 했던 활동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분석한 다음에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내 학생부를 갖다 어떻게 지금 마무리할까에 대한 방향을 지금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갖다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게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꼭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상담만 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 신청서를 내시면 상담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드릴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신주 원장이 나와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엔 제가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다 나오죠. 연대도 뭐 이제 뭐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이제 고대도 학업부 수형도 나올 거고 최종 합격자가 나올 테니까 나온 결과를 갖고 그때는 조금 더 크게 한번 설명회를 갖다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학생부를 갖다 반영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학생부에 아마 잘 반영하시는 것이 학종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